절대 우리 의회 없이는 세금을 함부로 걷어들이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우리 의회가 바로 법을 만드는 곳이다, 이런 식의 어떤 의회의 권한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문서까지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된 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영국의 명예혁명인데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영국의 명예혁명 결과 어떤 군주제가 등장하게 되었냐면 입헌군주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입헌군주제, 어떤 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통치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입헌군주제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죠? 군주가 자기 마음대로 막 권력 휘둘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의회가 만든 법에 입각해서 군주가 통치를 해야 된다라는 통치 형태인 입헌군주제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누구의 권한이 강화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의회의 권한이 더욱 강화되는 의회 정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덕분에? 영국의 명예혁명 덕분에.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영국의 명예혁명과 관련해서 앞서 의회가 제시했다고 얘기한 문서가 있거든요. 그 문서, 뭔가 의회의 어떤 권리, 권한들에 대해서 적어놓은 법, 문서가 바로 명칭이 뭐냐면요. 권리장전이에요. 권리장전. 여러분들 이 시민혁명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역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도, 인물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등장하게 된 이 문서 연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에 바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권, 권리들이 적혀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인권과 관련해서 각 시민혁명의 결과 그 문서에 어떤 권리들이 담기게 되었는지, 어떤 권리들이 적히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시험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관련 문서와 시민혁명 연결 짓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권리장전에서 누구의 권리를 강조했다? 의회의 권한을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것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혁명 살펴볼까요? 다음 혁명은요,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혁명이에요. 이 독립혁명, 말 그대로 독립이잖아요. 미국이 예전에 영국의 식민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독립혁명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요, 바로 영국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 때문에 이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괴로워했다는 거죠. 영국이 그 당시에 프랑스랑 또 전쟁을 치르면서 또 굉장히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니까 이 미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식민지에 살고 있는 그 식민지 그 국민들을 대상으로 막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결국 이제 미국이 독립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실제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제 그동안 영국으로부터 정말 억압당하면서 그런 식민지, 그런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어떤 뭐 절대 군주, 왕의 어떤 왕 아래에서 뭔가 지배를 받는 그런 통치 형태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를 탄생시키기도 하는 이런 좋은 결과들을 도출해낸 사건이 바로 미국의 독립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련해서 그 문서로 등장한 게 바로 뭐냐면 독립선언이에요. 독립선언. 이 독립선언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핵심만 정리를 해보면요. 이 독립선언문에는 주요 내용, 어떤 것들이 실려 있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주권이 있다,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라는 걸 명시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우리 이 나라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 주권이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항권이 명시되어 있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이 저항권은 뭐냐면요. 국가. 이 국가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그 사상적 배경 떠올리셔야 되죠. 사상적 배경 중에 우리 이 국가는 누가 계약을 통해서 만든 것이다? 국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약을 통해서 만든 게 국가다. 그리고 이 국가는 누구로부터 그 권력이 발생하는 거다?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이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국가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회계약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국가인데, 이 국가가 만약에 우리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아요. 막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해요. 그럼 이 국가, 이 정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 정부가 우리들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으면 이 정부에 대해서 저항하고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누구한테?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걸 적어놓은 문서가 바로 독립선언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적혀있는 아주 또 소중한 문서가 나타났다라는 거, 이 문서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다음 혁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혁명, 바로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 우선 왼쪽 사진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참 그 신분 질서의 그 모순, 그 불합리한 그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이요, 누구냐면 이제 성직자. 이제 흔히 제1신분이라고 불리는 성직자이고요. 이 성직자 뒤에 앉아있는 이 사람은요, 제2신분이라고 불리는 귀족이에요. 그리고 이 성직자와 귀족 밑에서 정말 뭔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제3신분에 해당되는 평민입니다. 앞서 선생님이 잠깐 그 신분 질서의 모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 성직자와 귀족, 이 프랑스, 지금 선생님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프랑스인 중에서 정말 2%도 차지하지 않는 정말 소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성직자, 귀족이에요. 그럼 대다수는 이 평민들이라는 얘기겠죠. 그런데 정말 2%도 되지 않는 이 성직자와 귀족이 정말 많은 땅,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주요 관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평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냐? 노동력 착취 당하고 있고요. 또 세금, 온갖 세금 다 내고요. 그런데 정치에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또 정치에는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세금도 내고 열심히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노동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던 이 정말 불합리하고 모순적인 이 신분 질서, 이걸 우리가 구제도의 모순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따 다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신분제도의 모순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 시민들도 역시나 많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겠죠. 그래서 이게 바스티유 감옥을 나타낸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스티유 감옥에서 참 불법 투옥, 어떤 고문 이런 것들이 자행되던 그런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이 바스티유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 바스티유 감옥을 습격하면서 또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프랑스 혁명인데요. 이 프랑스 혁명, 앞서 얘기했듯이 역시나 절대 군주가 권력을 독차지하고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던 그 통치 형태, 전제 정치가 이제 계속 시행되고 있었고, 이러한 전제 정치에 대한 반발심이 이제 드디어 사람들이 생겼겠죠.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그 신분제도의 모순적인 상황, 그걸 우리가 구제도의 모순이라는 상황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내가 가진 소중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이제 맞서 싸우게 된 거죠. 프랑스 시민들이.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의 결과, 정말 우리의 소중한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중한 권리가 있어.
라는 걸 정말 문서에 제대로 담았고요. 실제로. 그 다음에 구제도의 모순. 구제도의 모순을 그런 신분질서, 불합리한 신분질서를 극복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나타난 문서가 뭐냐면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문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흔히 인권선언문, 프랑스 인권선언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선언문에는 어떤 권리들이 주로 적혀 있는지 이따가 자료 속, 개념 속 코너를 통해서 같이 또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민혁명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주요 시민혁명 사건들을 살펴봤어요. 그 과정을 살펴봤으니 이 시민혁명의 결과,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어떤 권리들을 보장받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시민혁명의 결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더욱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즉, 여러분들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볼 권리들인데요. 이 시민혁명의 결과 우리는 어떤 권리들을 보장받기 시작했냐면요. 바로 자유권과 평등권이 등장을 하고 이 자유권과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시민혁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싹트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자유권과 평등권, 이게 무슨 말이냐? 개인이 국가 권력 또는 타인으로부터,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국가 권력, 어떤 절대 군주, 왕이 마음대로 자기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러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간섭받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자유권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인종이라던가 성별, 뭐 종교 등등에 상관없이 정말 누구나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정말 이제 계속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시민혁명을 계기로. 그래서 이 자유권과 평등권이 등장했다라는 것, 이게 아주 큰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때는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 왕이라던가 귀족, 성직자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으면서 왜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다수의 평민들은 이러한 자유를 못 누리고 있지? 우리도 하늘이 부여해준 소중한 권리가 있는데 왜 우리들은 권리를 제대로 못 누리고 이렇게 억압당하면서 살고 있어? 이럴 수 없어. 너무 불합리해. 라고 하면서 시민혁명이 나타나게 됐고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되고 이 결과 사람들의 자유권, 평등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죠. 그치만 이 시민혁명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계냐면요. 바로 이어서 쓸게요.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당시에 정말 많은, 그러니까 모든 시민들에게 참정권, 이게 뭐냐면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참정권이라고 불러요. 모든 시민들이 다 참정권을 가질 수 있게 된 건 아니었어요. 이 시민혁명의 결과. 재산이나 성별에 따라서 누구는 참정권을 갖고 누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누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했냐면요. 가난한 노동자 또는 농민 또는 여성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시민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 제대로 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게 시민혁명이 지닌 한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점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보도록 하겠습니다.